자, 볼게요.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우, 요즘 환절기 때문에 목 컨디션이 제가 요즘 엄청 안 좋아요. 온유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온유월에 뭐 개만도 못했다는 거야? 아니지, 개도 안 걸리는데 재미 형은 걸렸다. 오늘 데리고 온 이 차는 이 계보를 좀 이어가는 차량이라고 할까요? 특히나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KGM 모빌리티의 토레스를 소개합니다. 이 토레스는 KG 모빌리티의 전신인 그 회사의 마지막 출시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브랜드는 쌍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 하면 사실 SUV만큼은 정말 쌍용이 잘 만든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브랜드였죠. 이제는 KGM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마지막 쌍용의 이름을 달고 나온 자동차로 팬들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좀 요 토레스는 달라요. 왜요? 하이브리드거든요. 아, 하이브리드구나. 어우, 너무 뜨겁다. 왜냐면 이건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하거든. 특히나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완전한 형태의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거 알아요? 이 차가 BYD랑 협력해서 만든 시스템이래요, 하이브리드. 그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BYD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사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브랜드인 거 맞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러다 보니 데이터 누적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차이점들을 이 토레스가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죠. 외관부터 살펴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느낌은 뭔가요? 상어. 그릴에 저게 이빨 같지 않아요? 연상되는 좀 자동차가 있지 않으세요? 이보크? 이거보다 더 요런 세로형이, 저는 체로키, 지프의 여러 가지 느낌들을 많이 닮아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 평도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렇게 각져 있는 느낌, 이런 각져 있는 느낌은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약간 유행 따라가면서 조금 뭐 각이 없다가 좀 둥글기도 하다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KGM 모빌리티의 토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이 져 있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 가니시디를 댔는데 이게 오프로드, 정통 오프로드 같은 느낌을 계속 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랭글러. 네, 그죠. 랭글러에서 봤던 모습이잖아요. 해리가 말한 거 잠깐 얘기해주면, 야 이거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MG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아재 같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나 표현력 많이 좋아졌다. 무슨 말이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사실 2025년스럽지는 않지. 그런데 결국은 옛날에 쌍용차부터 이어져 오던 정통 SUV의 느낌을 계승을 해야 된다는 이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날 수는 없어. 이거는 토레스의 선택입니다. 근데 좋아 보여요. 잘 어울려. 최대한 2025년스럽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승을 하고 여러 부분들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 컬러가 지금 실버에 펄이 들어가 있는 실버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하이글로시, 크롬이, 매트한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유독 조금 재질이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사실 주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호불호예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풀어냈구나라는 거였고, 어떤 분들이 보면 사실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가한 게 있거든요. 네. 자, 이거 제가 키를 아까부터 들고 있는데, 이게 닫을 때 나는 소리고요, 열 때 나는 소리거든요. 사실 나는 이게 조금 더 오그라들지 않나 싶어요. 이거 애 깨겠는데? 우리 애 깨겠는데, 자다가? 끌 수가 있어요. 끌 수가 있고. 야, 그런데 재밌다. 재미는 있지. 근데 이거를 나는 끌 수 있으니까 끄고 다닐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왜 넣었을까? 그거 좀 궁금하게, 왜 넣었을까? 그러니까 오프로드적인 이 거친 감성에서 무언가 IT스러운 세련됨을 넣으려고 했던 걸까? 안녕, 토레스. 헤드라이트는 이 좀 덩치에 비해서는 약간
약간 얇은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이슈가 있었어요. 뭐요?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눈이 쌓이는 거야. 커버가 없네? 그때는 여기에 눈이 쌓여서 가려지는 거야. 가려지는구나. 야, 그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겠다. 근데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테슬라. 눈이 쌓여? 눈 쌓이는 걸 왜 따라해? 그거는 따라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사이버 트럭에 우리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헤드라이트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그냥 DRL이야. 아, 그래? 여기 아래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어. 해외 영상 릴스 내가 보다 알았는데 눈 쌓이면 눈으로 가려져. 눈이 내리네요.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형 이 본넷 한번 열어봐 주면 안 돼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후드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설 PD가 항상 다 편집하거든요. 야, 뭐 우리가 엔지니어나 테크니션도 아닌데 뭐 굳이 후드를 여냐.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먼저 열어보라고 한 건 처음입니다. 보겠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지? 되게 깔끔하게 돼 있죠. 뭐야? 내가 후드 여는 걸 다 편집하는 이유는 시승차라도 안에는 좀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편집을 해버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네. 되게 깔끔하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굳이 커버를 열 필요가 없게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커버를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KGM 하이브리드, 결국은 KGM에서 만든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독자적 있고. 아니에요. BYD랑 합작했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여기 내가 신기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BYD 472 BYD 부품이 들어가 있군요. 지금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BYD랑 같이 콜라보가 됐다는 것이 이런 부품 출처에서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군요.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옆으로 넘어오면 이 차의 전장을 좀 느끼실 수가 있죠. 이 차의 전장은 4,700대의 전장이 나옵니다. 스포티지는 투싼보다 큽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전장, 전고, 전폭 다 얘가 커요. 근데 휠 베이스가 얘가 짧아요. 뭐보다? 스포티지보다. 스포티지보다? 휠 베이스가 짧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2열의 거주성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죠. 아무래도 휠베이스와 휠베이스 사이에 승객들이 타는 공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휠베이스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그만큼 승객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승객들이 타는 공간에 타이어에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엄청 작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요? 이따가 한번 2열에 타서 보고 네. 디자인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예전에 저희가 봤었던 코란도 무쏘의 느낌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미러, 옆에 펜더, 그리고 또 후드에서부터 여기 또 가니쉬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모든 게 각이져 있습니다. 사포질한 데가 없어요. 그냥 빡빡빡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봐도 굉장히 강인한 느낌. 그리고 이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뭔가 턱수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털도 좀 덥수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감성들을 이 차에서 하차감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여성들이 이 차를 또 좋아하기도 해요. 토레스 여성 운전자들한테 인기 정말 많죠. 왜냐면 운전하기가 편하대요. 차가 크지만 시야가 좋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의 높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이 차를 몰고 다닐 때 조금 높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야는 많이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휠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휠? 솔직히 말해요. 이거 제공받았다고 해서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난해하다. 왜 내가 좀 난해한데라고 했냐면 오프로드를 표방하는데 휠은 굉장히 온로드 혹은 굉장히 감성이 이 친구하고는 약간 등산복 입고 하이힐 신는 느낌인가? 등산복 입고 그치 약간 에어조던 1 그 리미티드 에디션 등산 가는데 왜 굳이 비싼 돈 주고 리셀을 한 그 신발 신고 왔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타이어 보면 EV라고 써 있잖아요. EV 원래 하이브리드는 EV 타이어까지는 안 넣잖아요. 잘 안 넣죠. EV 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서 전기차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2,400, 500대에 나가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좀 두껍고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마모에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이게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다고 EV를 박아놨을까? 전 사실 무게보다도 이거는 1600
10대라서 무겁지 않아. EV 전용 타이어가 또 하나의 장점이 네. 그 흡음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런 설계를 때문에 타이어를 EV를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전기 모드로 엄청 많이 가요. 아, 이 차가 거의 전기차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 여의도에서 여기 올 때까지 7대 3이었어요. 7대 3. EV가 7, 하이브리드가 3. EV가 7이라고? 하이브리드가 7이 아니고? 심지어 그 하이브리드 모드가 켜져 있을 때도 그 엔진이 힘을 구동하는 데 쓰지 않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EV를 박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이 친구의 느낌은 전기차. 오, 신기하다. 일단 운전할 때 한번 느껴보세요. 네. 뒤로 넘어와 보면 정통 SUV의 가치관이 그대로 계승된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죠. 어디? 등껍질, 등껍질. 뭐예요 이거 원래?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 G580 같은 경우도 전기차 하다 보니까 이 뒤에 이 스페어 타이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방. 충전기, 충전기 케이블이 들어가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토레스도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온로드스럽게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등껍질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별명처럼 등껍질이라고 부른다는 거, 재밌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반 토레스랑 하나 다른 부분이 그 KGM 아래 하이브리드라고 써 있는 거. 그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상징이 KGM에 들어가 있고, 이제는 사실은 더 이상 쌍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완전히 KGM으로 바뀌었죠. 볼 수 있어. 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유리, 뒷유리 다 KGM 써 있거든요. 네. 쌍용이 써 있어요. KGM과 함께. 아니 그냥 쌍용만. 아, 진짜로? 봐봐요. 나 진짜 신기했어. 여기에 봐봐. 여기 KGM이잖아. 네. 근데 여기도 쌍용이라고 적혀 있네? 그러면 쌍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관계자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한번 트렁크 열어볼까요? 네. 아, 소리 나는 거 좋다. 오, 잠깐만. 이거 이렇게 열리는구나. 난 당연히 여다신문처럼 열릴 줄 알았어. 지박에는 생각했거든. 아, 이거 완전 페이크네. 무조건 디자인을 위한, 그러니까 저 등껍질도 그렇고 그 옆에 손잡이도 그렇고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인 거지. 그렇지. 실용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재밌다, 이건. 이건 정말 그 오프로드 갤로퍼의 감성을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소하지만 사실 너무 재밌지. 갤러퍼를 왜 근데 KGM에서 기억해야 돼요? 아, 갤로퍼는 현대구나. 그리고 안을 열어보면 야, 넓네. 그리고 턱이 별로 없다. 집 넣기가 그냥 툭 넣고 쭉 밀어넣으면 그대로 턱에 걸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 안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지만 요거는 지금 배터리구나. 어쨌거나 수납 공간은 이 밑에 히든 공간이 있지는 않는 대신에 이렇게 꽤나 널찍한 트렁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중간 점검. 오, 너무 센데? 통 안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봐야지 뭐. 저희가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왜 굳이 손을 넣냐? 다른 모형을 넣어라. 그런데 뭐 소세지나 오이 같은 걸 넣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하겠는 게 생각보다 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영상 자체는 너무 자극적이야. 실제로 느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 그런 취지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특히나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끼임 사고가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예견하고자 이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팔꿈치 좀 넣어볼게. 생각보다 괜찮다. 야, 이거 좋다. 근데 왜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 버리네, 끝까지. 포르쉐급이야. 아 진짜요? 타이칸급이야. 아예. 우와, 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이물질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들어가면 멈춘 상태에서 고민을 해. 아, 열까 말까? 그러니까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누르면서 고민을 하거든. 잠깐만, 뭐가 걸렸나? 사람이 꼈나?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열리는데 이 친구는 들어가다가 잠깐만. 야, 일단 열어. 끝까지 열어. 와, 이 느낌이야.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 좋다. 상중하에서 한데 하나에 딱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요 판넬이 좀 날카로워. 그러네. 자국은 남았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자국이야. 신기한 게 누르는 힘이 워낙 예민하게 있다가 곧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KGM의 트렁크 안전 테스트는 완전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2열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와, 야, 천장이 이렇게 높습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광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벨트를 매서 한번 앉아보면 이 좌방이 제가 키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게 앞뒤로 길게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되게 재밌다. 휠베이스가 짧다고 했잖아요. 이게 좁게 느껴질 법도 한데 높이가 있어서 그런가? 좁다는 느낌? 뭐 주거성? 이런 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타본 차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이급에. 아니, 이급 안에 대형 SUV도 그래요? 대형 SUV 같은 경우도 높은 대신에 사실 뭐 의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1열에 이제 헤드셋에 보면 거치대와 비슷한 느낌의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이 거치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걸이 느낌이고 예. 지금 그거를 거치할 수 있는 데는 따로 있어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따로 있어요. 아,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여기에서 홍보자를 쓰기로는 조명이 없이 어두워도 핸드폰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수납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디다 써 그러실 수 있는데 언제? 잘 때. 잘 때 충전기를 꼽아 놓고 이렇게 넣어 둔다. 그러면 자다가 뭐 전화가 온다, 알람이 울린다 할 때 핸드폰 어디다 놨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이렇게 뽑으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별게 아닌데 사용자 경험, 마케팅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죠. 선쉐이드도 있고 이렇게 선쉐이드도 있고요. 야, 이거 되게 근데 차가 사실 이 안에 뭐 유틸리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충전 단자가 4개씩 있고 컵홀더가 뭐 엄청 많고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으로 모든 걸 상쇄한다. 공간. 하나 아쉬운 거. 네. 여기 아래에 공간이 있어요. 수납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운전석에서 여기에 넣기에는 되게 넓은데 운전석에 이렇게 앉아서 여기다 뭘 넣으려면 손이 여기에 이게 걸려. 운전할 때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지. 그럼 왜 만들어놨어? 운전할 때 넣지 말라는. 그게 좀 아쉽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1열. 네, 형이 이따가 운전하면서 느끼겠지만 물리 버튼이 2개밖에 없네? 시동 버튼, 비상등 버튼. 심지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그 다이얼이 없구나. 없어. 야, 그것도 스크린에서 바꿔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찾다가 이거 실수로 찾은 건데 네. 저기 있네. 여기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어. 야, 비단 KGM의 문제, 비단 토레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완성차들의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와, 이게 과연 모든 기능들이 모니터 안에 매립이 되었을 때 불상사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있는가? 이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시트 꼽아보시죠. 좀 아쉬웠는데 하나만 더. 네네네. 근데 이 콘솔 박스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네. 여기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 좀 잘 어울리겠다 했던 게 있어요. 이거. 긴급 탈출 키트를 KG 모빌리티에서 공식적으로 주는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량을 출고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요즘에 이제 그 소화기는 의무화가 돼서 다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요런 것들 하나 더 챙겨주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뭐 1,000원도 안 할 건데. 네. 근데 이게 안전에 되게
민감한 브랜드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저렇게 안전장치, 안전 도구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좀 표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카시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카시트를 꼽아 볼 텐데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진심? 왜요? 와, 저 이게 이렇다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벨트. 벨트가 있죠. 여기에 지금 아이소픽스가 달려 있습니다. 이 벨트 뒤에 지금 아이소픽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그거 근데 사실 가운데 앉을 때 벨트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긴 한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아이 카시트를 꼽고 가운데 좌석에 사람이 앉아서 애를 돌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벨트는 어떻게 매라는 거지?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립형이에요. 매립형이라서 시트 사이에 박혀 있어서 위치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시트의 어떤 가죽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간섭이 좀 있어요. 좀 넣어보긴 하겠습니다. 아, 예. 들어가는 거는 매우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쁘진 않다. 난이도는 쉽다에서 어렵다. 중간 별 3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요 녀석이에요. 요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시트를 꼽는 난이도는 별 3개지만 이것 때문에 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성도에 있어서. 여기는 아주 뭐 좋습니다. 요거는 일단 별 3개. 쉽진 않지만 좀 익숙해지면 꼽을 수 있다. 카시트를 꼽았을 때는 뭐 안정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리클라이닝이 안 되지만 앞뒤 공간에 있어서 여유는 중형 SUV 치고는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보이고요. 카시트를 꼽는 것만 조금 어려움을 여러분들께서 극복을 하신다면 패밀리카로서 카시트를 꼽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옵션인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기차로만 가는 느낌이 딱 나네. 일단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자 시야가 굉장히 좋고 여성분들이 토레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도드라진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은 맞는 것 같고요. 되게 낮다 다. 되게 낮죠. 보통은 뭘 누르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다 되게 낮아요. 그래서 시야가 좋네. 그 대시보드가 되게 내려가 있어. 제가 지금 의자를 맨 밑으로 내린 거거든요, 좌방을. 더 안 내려가는데 되게 낮아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려면 이 트림 모니터를 보려면 이게 눈이 밑으로 가요. 이렇게 상당히 밑으로. 상당히 밑으로 가게 되고 이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밑에 있는 느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느낌은 주행감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지금 뻥 뚫려 있는 도로에서 시속 50km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힘 좋다. 아, 힘 좋다. 딱 50km까지. 상당히 EV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이 차량의 구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야, 충전 보세요. 저희 지금 2km 돌았거든요. 2점 몇 킬로 돌았는데 벌써 10몇 %가 충전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엔진이 켜지는 건 켜지는 건데 엔진이 바퀴로 안 가고 배터리 충전하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이 엔진으로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배터리가 충전되고 또 충전됐으니까 그걸 또 소모하기 위해서 EV로 가고 이게 있더라고요. 토레스의 하이브리드야말로 정말 찐 하이브리드다.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연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야,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아니라 이 처음에 초반 가속할 때 이런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커라고 얘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연비 아니면 하이브리드 살 필요가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잘 답답한 것도 모르겠고 내연기관이 연비를 좋으려고 하이브리드 사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산타페 하이브리드 무슨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타보면 그렇게 연비가
좋다고 느끼지 못했던 게 저는 고속도로 주행이 많아요. 고속도로 주행이 많아서 그거를 잘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고속도로 주행하면 일반 시내 주행하는 것보다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연비도 잘 나오고 이 전기차처럼 뭔가 치고 나가는 맛도 있고 아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감성이 그랑콜레오스가 이렇대요. 제가 그랑콜레오스는 안 타봤는데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와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서 EV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차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비율이 또 달라지네. 내연기관이 좀 줄어들고 EV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런 건 연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겠다. 근데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뻥연비가 있다. 근데 한 0.5에서 1 정도는 밑으로 실연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따지면 15점 몇이에요. 오늘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를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토레스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장술에 능한 마법사. 겉모습하고 속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상당히 다른데 마법사처럼 여러 가지 재밌는 기술들 혹은 마법을 좀 부릴 줄 아는 녀석이다. 상당히 잘 만든 차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해서라도 보면 상당히 장점이 많은 차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아 나서는 저희의 여정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리뷰하고 싶은 차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차량을 섭외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차를 저희가 또 리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저희의 여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볼게요.